개인적인 오. 질문 드릴게요. 네. 저도 타티아나 참 예쁘진 않지만 제겐 예뻐요. 안녕하세요. 마스터 토픽 서포터지 타티아나예요. 저는 러시아에서 정성욱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토픽 공부한 수강생입니다. 네, 동영상 강의로만 보다가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그렇다라고 말해. 다른 행동이나 그것과 비슷한 어울리는 수입 뭐예요? 물건을 외국에서 사오는 것. 정성욱 선생님을 오늘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네, 저도 이렇게 타티아나를 직접 만나니까 네. 정말 좋네요. 네, 오늘 제가 마스터 토픽 수강생 대표로 정성욱 선생님에 대한 궁금한 질문 몇 개 드릴게요. 네,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요. 열심히 답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선생님, 동영상 강의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강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생들이에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바꿔서 생각하라.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는가, 무엇이 어려운가를 생각하면 학생들의 입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그걸 고민하면서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토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토픽 강의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늘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터 토픽에서 토픽 강의를 아주 많이 찍었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소개 영상을 봤는데 네, 한국어 교육 책을 이거 30권 쓰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국어 교과서, 문법서, 그 다음에 토픽 30권이 넘는 것 같습니다. 수료시킨 학생들만 한 2만 명이 넘는 것 같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저는 교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어 가르칠 때는 한국어 교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좋은 교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쭉 쓰다 보니까 30권 정도가 넘었네요. 지금까지 쓴 것은 초급, 중급, 고급의 코스북, 교과서, 또 문법책, 광고로 배우는 한국어, 또 요리로 배우는 한국어 등등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토픽 교재예요. 그래서 토픽에 대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네. 네, 문제 만드는 거 생각만 해도 어려우는데 토픽 시험 문제는 어떻게 만드세요? 토픽은 주제를 아주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하거든요. 많은 주제들을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또 뭐 신문 기사 늘 찾아보고 그리고 저는 늘 서점에 가는 걸 참 좋아해요. 서점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너무나 많은 책들과 제가 봐야 할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난이도라는 게 있죠. 어렵고 쉬운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서 저는 좋은 문제를 학생들에게 내려고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저처럼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외국어 학습은 무조건 반복 연습이 중요해요. 자기 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의 드라마나 영화, 한국은 K-팝 이런 노래도 많이 듣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좀 쉬운 단편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책을 중점적으로 읽고 연습을 해보는 것. 그리고 저는 외국어 공부할 때 한 드라마를 한 20번 정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들렸던 것이 나중에는 다 들렸어요. 외국어는 반복입니다. 한국어도. 네, 마스터 토픽 CBT 모의고사 있는데 진짜 선생님께서 채점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제가 문제를 냈으니까 제가 채점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채점은 또 그렇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해야 하니까. 네.
네, 혹시 이거 쓰기 지청하시면서 감동하거나 안타까운 답변 있었을까요? 네, 많아요. 쓰기는 학생들이 욕심을 부려서 너무나 길게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장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쓰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쓰기는 길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써도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글씨도 깨끗하게 잘 쓰는 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그 글씨를 정확하게 쓰는 연습도 쓰기에서는 중요해요. 네, 이거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토픽 쓰기 할 때 같은 실수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저도 토픽 준비하면 쓰기가 항상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쓰기는요, 일단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문장씩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러려면 쓰기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내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기 쓰기 같은 걸 연습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토픽에서 쓰기는 문어체, 그러니까 글쓰기 언어로 써야 해요. 말할 때처럼 쓰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점수 안 나옵니다. 어요, 해요, 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토픽 글쓰기는 객관적 글쓰기라고 하는데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문기사처럼 논설문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라고 하죠. 뒤에 다, 한다, 그랬다 라고 전부 통일을 해야 해요. 학생들 보면 길게 쓰는데 했다 위에 쓰고 밑에는 어요, 했어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안 돼요. 특히 맞춤법 중요해요. 맞춤법과 띄어쓰기.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문장, 처음엔 정확한 단어, 문장, 한 문장이 정확하면 그 다음 문장 또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이 쓰기의 첫걸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맞춤법 정말 중요한가요? 그럼요. 한국어는 맞춤법 틀리면 토픽에서 5개 틀리면 1점씩 마이너스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내용을 맞게 길게 잘 썼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왔지? 그건 분명 맞춤법과 띄어쓰기 그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미통이라는 거, 했다, 그랬다, 신문 기사처럼 쓴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네, 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토픽 좀 준비할 때 어려웠는데 토픽 공부 어떻게 하면 뭐 효과적일까요? 늘 얘기하지만 한 번에 많은 것을 욕심부려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한국어, 외국어는 뭐 토픽뿐만 아니라 외국어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과 단어를 많이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문법과 단어를 많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일기 쓰기를 하는 것을 항상 추천을 합니다. 이거 매일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일 하다가 보면 한 달, 2달, 1년 후에는 내 실력이 쑥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많이 읽어보고 또 그렇게 써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토픽은 토픽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토픽에서 원하는 스타일, 형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문제를 연습해보고 그 패턴을 익혀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생겼는데 선생님 뭐 한국어 어려울 때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한국 사람도 갑자기 글을 쓰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갑자기 발표를 하려고 하면 말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타티아나 최고예요.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외국어를 잘 하게 되면 정말 새로운 세계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멋진 일이죠. 네, 지금까지 한국어 특히 토픽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제부터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 드릴게요. 네, 선생님도 저처럼 해외에서 공부하신 경험 있으신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길진 않지만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또 그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스승님이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은 외국 생활 외롭게 하고 있는 저를 좀 예쁘게 보셨는지 항상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좋은 책도 주시고 해서 저도 열심히 더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기대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기대감과 또 좋은 말들을 많이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네.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외국에 온 유학생들은 외로우니까 친구처럼 엄마처럼 네, 언니처럼 이렇게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소통이 학습을 더 열심히 하게 해요. 그런 어떤 교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청성욱 선생님의 강의가 좋았던 이유가 엄마 같은 느낌이 와요. 네. 또 선생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저도 타티아나처럼 예쁘진 않지만 제겐 예뻐요. 딸이 둘 있어요. 큰아이는 이제 대학원 유학까지 하고 와서 직장인이고 또 화가예요. 그다음에 둘째는 대학원생이고 둘 다 예술 전공이라 지금 많이 경험도 하고 작업들도 하고 있는데 제 딸아이들도 둘 다 유학생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타티아나와 같은 그 유학생들의 그런 어떤 고충을 조금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타티아나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선생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네요. 네, 이렇게 가족들의 응원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온라인 강의는 좀 많이 망설였지만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앞에 놓고 직접 소통하면서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어떨까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 강의를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타티아나처럼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제 강의를 듣고 좋아해주는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읽어볼 때마다 정말 되게 감동이에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아주 행복하게 만든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강의 하기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포기하게 되고 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쑥 올라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한국 문화를 알고 여러분 문화를 알려주고 서로 교류를 하는 일은 정말 행복하고 인생에서 아주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도전하세요.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우리 타티아나 같이 화이팅 해볼까요? 네. 자, 화이팅!